안녕하세요, TWM 스트랩입니다. 오늘 롤렉스 빈티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1500 오이스터 퍼페추얼 모델입니다. 34mm 사이즈라서 요즘 시계에 비해서는 작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큰 시계는 아니지만 요즘에도 현행으로 생산되는 사이즈고, 또 실제 착용했을 경우에는 36mm와 큰 차이가 안 느껴지는 묘한 매력 있는 사이즈입니다. 크기가 아담하다 보니까 손목이 많이 굵은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고요. 제 손목 17이나 18 이내의 손목에는 어느 정도 괜찮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빅 사이즈로 착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큰 느낌이긴 한데 착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작은 시계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에어킹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사용하시는 걸로 좀 유명한 빈티지 모델이 있죠. 특히 롤렉스 빈티지 모델 중에서 1500 모델은 인기 모델인 게 6694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6694. 즉 이렇게 1500, 6694 이렇게 모델 번호로 불리는 제품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6694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빈티지 시계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롤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샵 가서도 200만원대인 것 같은데 옛날에 가격 생각하면 많이 비싸졌죠. 150 모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좀 저렴한 편이었는데 요즘은 빈티지 매장을 가니까 300만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한 320만원, 350만원 사이. 진짜 빈티지 롤렉스가 정말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가격을 떠나서 매력 있는 시기인 건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빌레 밴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버지 제가 선물로 드린 시기라서 아버지 취향에 맞게 주빌레 스타일 호환형 주빌레를 구해서 이제 달아둔 상태인데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이얼이 왜 이렇게 깨끗해 이렇게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얼은 리페인팅 된 겁니다. 롤렉스 6694도 그렇고 오이스터 퍼페추얼 에어킹도 그렇지만 이 연식 제품들은 보통 다이얼에 오염이 있거나 아니면 야광이 있거나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 빈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경련 변화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오이스터 퍼페추얼 아니면 6694 에어킹 같은 모델은 다이얼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특이 다이얼이 아니고서는 그리 크지 않거든요. 보통 200불 내로 이베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또 센터에서도 비용을 주고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모님 취향에 맞게 청판 다이얼로 재생돼서 현행 시계 같은 느낌을 주는 편이고요.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이얼 재생이란 것은 별것이 아니고요. 정품 다이얼 본판에 이렇게 색감을 바꿔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스포츠류 롤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토나 이런 값어치가 높은 시계들 있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다이얼 자체를 손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수인데 그에 비해서 기본 라인이나 엔트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무브나 아니면은 케이스 자체나 이런 거의 비용은 비싸도 다이얼 자체의 비용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구하는 것도 조금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페인팅을 많이 해서 즐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낡은 빈티지 시계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하는 방법이지만 뭐 현행 시계처럼 즐기고 싶고 또 깨끗한 시계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전문적인 재생 작업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색감으로 다이얼을 만들어서 착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리지널 다이얼이 가장 좋다 생각하겠지만 뭐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한번 착용사에서 보여드릴게요. 제 손목은 17.6이고요. 평균 대한민국 남자 평균 사이즈라 볼 수 있습니다. (34mm) 사이즈인데 제가 느끼기엔 그리 작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큰 시계는 전혀 아니고 롤렉스 데이저스트에 비해서 2mm 작지만 실제 36mm야 착용 차이는 그리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착용감도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옥모 글라스라 그런지 이렇게 이 글라스 부분이 도명이라서
촉감도 따뜻하고 재밌네요. 1570 무브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1570 무브는 19800번 시간당 진동하는 특징이 있어서 현행 기준에 보통 28800번 진동하는 무브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3000번대 제품들과는 약간 차이가 다른데 초침 흘러가는 게 약간 투박한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차이가 있죠. 3186 무브랑 1570 무브. 진동수가 그 정확도를 어느 정도 의미하기도 하는데 칼리버 1570 무브 같은 경우에는 명기 무브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명기 무브라는 게 보통 이제 시쳇말로 잘 알려진 아주 검증된 그리고 아주 튼튼한 무브를 명기 무브라고 보통 하는데 좋은 기계가 사용되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브가 특징은 1570은 롤렉스 최초로 COSC 즉 크로노미터 인증을 처음 받은 무브먼트고요. 19800번 진동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당시 무브먼트에 비해서는 약간의 진동수가 높은 편이라서 정확도가 높았고요. 다만 고진동 무브가 아니다 보니까 마모율 이런 것도 적어서 내구성이 상당히 높은 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시계는 70년대 초반으로 거의 정기 무브거든요. 후기형 1601의 1570 무브먼트가 아니라서 핵 기능이 없어요. 즉 초침 멈춤 기능이 없는 대신에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퀵체인지 기능도 없어서 날짜창 돌리고 할 때 시간을 돌려서 맞추고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대신 그만큼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날짜창 고장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외에 뭐 로터 무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 나오는 칼리버 3000대 무브먼트랑 또 크게 차이가 없는 걸 보면은 정말 완성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새로운 칼리버가 나오면서 디자인 변화를 일부 보여주었지만 본사 측에서도 실제 한 7-80% 정도 그대로 두고 한 몇십 퍼센트, 한 20% 정도만 바꿨다고 하니까 그 베이스가 훌륭한 거는 변함이 없겠죠. 여하튼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보통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빈티지 시계 샵에 방문했을 때 300만 원대를 보여줬는데 뭐 300만 원대 선택지라고 시계를 하면은 뭐 백화점에서 구입한다거나 가정하면은 아쿠아레이서 모델이거나 아니면은 병행 기준으로서는 뭐 시마스터 구형 모델 등등 뭐 튜더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구입하기 애매한 가격대긴 하죠. 하지만 300만 원대 시계 그리고 빈티지 시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특히 거부감이 없다는 분이라면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가치 그런 걸 떠나서 시계 자체는 봐도 예쁘고요. 일단 만족감도 높고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특유의 감성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즐기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시계 구입하시는 게 더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요. 특히 구입하자마자 반값이 돼버리는 좀 아쿠아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추천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저도 구입해봤고 괜찮은 시계는 맞지만 아무래도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해도 변함없이 가치를 보여주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지는 몸값을 보여주는 거는 롤렉스 빈티지 시계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특정 뭐 파테 필립이나 특정 더 브랜드도 뭐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넓은 바리에이션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스포츠 시계나 아니면은 이런 오이스터 케이스를 가진 시계는 롤렉스가 유일하고 또 튜더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여튼 정리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0 모델은 롤렉스 빈티지 모델의 또 에어킹과 아니면 6694 모델 같은 것과 동일하게 엔트리 라인이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 몸값이 높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6694는 수동 모델이라서 불편함이 있고 1500 모델과 달리 에어킹 모델은 논데이트라서 사이클롭스 있는 날짜창이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자동 무브에 날짜창도 있고 그렇다 보니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300만원대 선택할 수 있는 빈티지 시계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가격이 추가되고 하면은 1601 모델이나
16014 모델도 있지만 데이저스트와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음에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겠지만 데이저스트 모델은 플루티드 베젤이라고 이런 도면 베젤이 아니라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일명 탑골간지, 노인간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호불호가 조금 갈리거든요. 저희 경우에는 화려한 것도 그렇고 예뻐서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금으로 된 베젤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약간 신경 쓰이는 것에 비해서 전체 스틸 모델이고 기본 라인이다 보니까 관리도 편하고 또 젊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시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여하튼 20대부터 뭐 60대 뭐 나이는 더 많은 어르신 또 70대도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는 묘한 시계가 바로 롤렉스인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지만 뭐 부모님 시계를 소개하다 보니까 좀 더 의미 있는 리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상에 이래 집사 거치대는 모티프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 보관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